살다 보면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. 왜 나에게는 기회를 안 줄까? 남들에게는 자주 오는 그 기회가 나에게는 참 이렇게 매몰차게 야멸차게 안 오는 걸까?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일대기를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. 그는 엄친아였죠. 되게 잘 나갔습니다. 근데 순식간에 이제 자기를 총애하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들어서고 정순왕후가 실권을 잡으면서 그의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. 조정에서 물러나고 그의 가족들, 일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매형이 죽게 되고 되게 씁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는 귀향을 가게 되죠. 작은 형은 저기 아래로, 그는 또 외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조정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정순환우가 그를 풀어주라고 했던 기양에서 풀려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또 그의 귀에 들어옵니다. 그건 그가 기양 가 있던 한 3년쯤 되던 해에 들린 소식입니다. 그래서 그는 내심 기대하죠. 다시 복귀를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. 자신을 모함했던 자기 동안 오랫동안 같이 이 교우관계를 누렸던 친구들, 지인들, 선배들, 후배들, 그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단 말이죠. 근데 분명히 그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뭡니까? 그에게 그 자신의 이제 기양을 풀어주라고 하는 분명히 지시가 있었는데 안 풀어줍니다. 알고 봤더니 정순환우가 지시를 내렸지만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이 정약용이 컴백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 치부, 자기들의 근무술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복귀를 안 시킵니다. 귀향에서 안 풀어줍니다. 그리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고 언제 불러주나, 언제 귀향에서 풀리나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? 귀향을 도대체 몇 년을 보냅니까? 15년입니까? 19년입니까? 꽤 오랜 기간 동안 귀향 생활을 합니다. 3년 지나고 나면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금방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시간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비극이었지만 역사로 보면요, 그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귀향 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의 욕심,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책으로 바뀌어서 무수히 많은 이 후손들에게 책을 물려주게 되었죠. 그런 엄청난 기회로 변한 겁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세상이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제게 원망스럽다, 서럽다,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것을 저에게 분명히 줬을 거다라는 거죠.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걸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제가 선물 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. 고마워지더라고요. 아, 세상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간 건 아니구나. 기회라고 하는 걸 가져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을 저에게 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.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. 그리고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넓이를 줬습니다. 여지를 줬다라는 거죠. 그러는 중에 저는 조심스레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고 지금은요, 책을 쓴 책의 작가가 되기도 했고 물론 인세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인생의 숙제였던 책을 냈고 또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또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. 물론 책은 고작 한 권밖에 안 냈고 유튜브는 고작 구독자 수가 1만 밖에 안 되는 무명의 유튜버지만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뜨문뜨문 강의하러 다니는 그런 강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, 아, 내가 세상으로부터 기회를 못 받았다,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세상이 저에게 더 많은 길들을 열어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참 희한하죠.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.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, 지금도 뭘 하든 간에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.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그 중에는 제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어도
제가 이루어 보려고 만들어 가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 모양 비슷하게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. 내가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기대해도 끝까지 그걸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 못 가졌다 그래서 제가 불행한 인생이냐?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제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도 또 다른 길이 저에게 열릴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, 여러 가지의 희망들을 다듬어 가다 보면, 그러다 보면 저는 또 저의 나름의 의미를,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. 지금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마음을 먹어봅니다.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, 여러 가지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, 이뤄가다 보면 또 뭔가 만들어내리라는 걸 말입니다.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, 나에게만 좀 엄격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.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다 보면, 다듬어 가다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. 지금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있을 겁니다. 저도 그러하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 좀 헤쳐나가보자, 좀 극복해보자, 만들어 가다 보면, 그러다 보면 길은 열린다,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가보자, 해보자, 만들어 가보자라고 말입니다.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그러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. 그러니 그렇게 가보자라고 말입니다. 지금 여기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중인데요, 되게 차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. 집중이 안 될 겁니다. 그러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 합니다.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들,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, 내가 해야 되는 것들,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되게 많을 겁니다. 고민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고 뭔가 눈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때가 많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보자, 헤쳐나가보자, 만들어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나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. 나아지는 때가요. 그런 때가 오리라 생각하고, 그리고 부지런히 착실하게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다듬어 나가면,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누구에게요? 내 자신에게. 그러면 또 나아진다, 괜찮아진다, 좋아진다, 힘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이상입니다.